지금 뭐 당장 내일 오후 3시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각종 추측이 난무할 것 같은데 가능성은 세 가지잖아요. 네. 뭐 상고 기각이 돼서 그냥 무죄가 확정될 수가 있고 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법원 자체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 이 세 가지 가능성이 거론이 되는데 주진우 의원 보시기엔 뭐가 가장 유력할까요? 근데 저는 유죄 무죄 관련해서 제가 2심 판결에 대해서 비판했던 이유는 예. 저도 정치인인데 이제 앞으로 TV 토론이 됐든 국감에 나가서든 아니면 선거 과정에서 선거 국민들한테 질문을 받든 방송 인터뷰를 하든 네. 제가 어디까지 얘기하고 어디까지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가 관련해서 네. 의혹 제기가 막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정치인이든 감추고 싶은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대원칙은 그 감추고 싶은 얘기를 질문을 받았을 때 국민 앞에서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진실을 얘기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너무 넓혀버리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생업에 바쁜데 예. 대선 후보를 쫓아다니면서 모든 발언을 관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어쩌다가 TV 돌리다가 딱 보면은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막 발언도 하고 뭐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막 발언하는 걸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특히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한 질문이잖아요. 옹벽 네. 아파트가 50m나 되고 그래서 준공 허가도 안 나고 수천 명의 주민들이 피해도 보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런 아파트를 인허가 내주는 사람에 대해서 대한민국 맡길 수 있어? 예. 라는 의혹이 들 수 있는 부분인데 그 큰 의혹을 한마디로 넘어간 거거든요. 국토부가 협박해서 내가 결정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내가 어떤 지자체장으로서 어떤 처리를 했는데 그 네. 처리한 업무가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받았을 때 나는 그거 내가 한 거 아닌데? 라고 해서 그냥 퉁치고 넘어가도 이제는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할 수 없는 건지 그 기준이 흔들려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법원이 가장 꺼려하는 겁니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일선의 판사님들이 한 3천 명 이상이에요. 그러면 일선에 뭐 어느 지역에서 재판을 받든 어떤 사안을 받든지 너무 들쭉날쭉 해버리면 재판이 복불복이 되지 않습니까? 네. 동일해야죠. 네. 예. 그러면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그냥 굳이 얘기 안 해도 네. 판례를 따라가면서 모든 재판관들이 이렇게 법리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인데 기존에 지금 2심에서 무죄 판결에 따르면 이게 지금 현재 재판 중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저도 뭐가 유죄고 뭐가 무죄인지를 네. 판단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유죄라고 보는 것이죠.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뭔가 기준이 흔들려 버린 거였군요. 지난 2심 선고 결과가. 네, 네, 대법원이 바로잡으려면은 아마 파기환송일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네. 근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받게 되는 거잖아요. 서울 고법이. 그럼 이건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먼저 파기 자판 문제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파기 자판부터. 네, 파기 자판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파기 자판을 한 적이 없으니까 이제 파기 자판은 불가능하다. 네. 뭐 거의 불리한 안 재판을 할 때는 예. 파기 자판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건 네.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파기 재판도 형사 재판에서도 해왔던 전례가 있고요. 민사 재판은 지금도 파기 재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대법원이 파기 재판이 최근 들어서 없어졌냐면은 네. 사건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예.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직접 양형까지 심리해서 판결을 하기에는 사건이 수만 건이 쌓여 있는데 아, 그러니까 2심에 내려서 2심에서 재판부에서 대법원 판사보다는 2심 판사들이 더 많으니까 예. 소송 경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대원칙이 현재 모든 사건에 최우선적으로 심리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건들 중에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게 법에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파기 재판하는 게 불가능하냐? 그렇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파기 환송 가능성은 다 저도 조금 높게 보는 것이 파기 재판이 가능하긴 하지만 몇 년간 파기 재판을 안 해왔으니까 이게 또 좀 시비를 좀 덜 걸리기 위해서 가능은 하지만 파기환송을 유죄라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예. 파기환송이 되면 보통 파기환송은 그냥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죄면은
무죄로 확정돼 버리고요. 예. 내일 이제 확정이 돼 버리고 네. 이제 더 이상 이 사건은 끝나는 것이죠. 네. 근데 만약에 유죄라고 보는 대법관들이 7명 이상이라고 하면 7명의 대법관들이 파기환송을 하면 파기환송 그 재판부는 서울 고등법원이 되겠죠. 예. 그러면 같은 재판부로 가게 되면 아니요, 다른 재판부. 다른 재판부군요. 다른 재판부로 가게 되면 그 재판부는 유죄라는 거는 답을 정해놓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형량만 조절할 수 있고. 네, 형량만 조절. 그래서 보통 유죄 취지 파기환송인 경우에는 재판을 한 번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형량만 네. 정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보통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리는데요. 예. 왜 이게 3개월이 걸리냐면 대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고등법원에 보내는데 또 한 20일 걸리고요. 예. 그리고 뭐 거기서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도 재판이 많지 않습니까? 네. 사건이 많으니까 이제 한 2, 3개월쯤 뒤에 재판에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건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일단 대법원장이 그걸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죠. 네, 보여주고 의지를. 있죠. 그러니까 서울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사건을 보낼 때도 하루 만에 보냈거든요. 네. 원래 2, 3주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만약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되면 이번에도 하루 만에 서울 고등법원에 보낼 것 같아요. 시간을 끌지 않고. 예. 그리고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매주 재판이 있거든요. 재판 중에서 제1번으로 따진다면 원칙대로 한다면 바로 다음 주에 재판을 열어야 되고 네. 그 재판 연 상태에서 이미 결론이 정해졌으니까 한 번만 재판 열고 마지막으로 최후 변론의 기회만 주고 네. 바로 선고가 길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유죄인지 무죄인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네. 내일 만약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된다 그러면 선고 기일을 좀 앞당겨 잡은 것은 5월 선고가 가능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스케줄이 되는군요. 네, 양형을 이제 2심에서 결정하더라도 네.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 무효냐 아니냐 하는 것은 네. 이 대선 전에 나올 수 있는 절차적인 이제 범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파기환송일 경우에는 그 서울 고법의 재판이 언제 잡힐 거냐부터 해서 네. 대선 그 선거운동 기간 내내 그게 논란이 좀 될 수 있겠네요. 뭐 사실 논란이 아니라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예. 바로 대법원에서 서울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보낼 때 오래 걸리는 거는 다른 사건이랑 다 합쳐서 보내느라고 네. 사건 길이 뭐 트럭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라고 공직선거법에 딱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네. 이 사건 하나만 그냥 그 다음날 선고한 날 당일에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파기환송하자마자 그날 서울 고등법원으로 보내고 고등법원 입장에서도 매주 재판이 열리니까 네. 그 재판부에서 바로 다음 주에 재판을 잡아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 측에서 시간을 끌려고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버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요새 딱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버리거든요. 아, 재판 그 진행에 문제가 안 되도록 네. 그냥 재판부가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변호사 없이 변호사를? 재판하기는 어려우니까 예. 그냥 변호사를 일부러 이제 선임 안 하고 버티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을 해버리고 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버티니까 국선 변호사를 바로 선임해버렸거든요. 그제서야 또 선임계 내고 뭐 이랬던 예, 그래서 기억이 이제 나네요. 일반 변호사가 들어가고 예. 국선 변호사는 사임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재판을 끌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어서 저는 이 부분은 신속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좀 빨리 잡은 거죠. 빨리 잡아서 무죄 확정이면 뭐 무죄 확정대로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줘서 선거 국면에 영향을 안 미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예. 유죄라면 네. 빨리 당선 무효인지 여부를 가려서 그 부분을 국민들이 알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원칙론이니까 네. 예, 그렇게 선거기일을 어떤 경우에도 앞당겨서 잡는 것은 저는 원칙적인 처리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칙적인 처리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뭔가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네. 그냥 이건 정말 중립적인 일정이다라고 말씀은 주셨는데 이게 또 정치권에서 해석을 하다 보면 5월 8일에 선거하는 것과 5월 1일에 선거하는 게 몹시 다른 게 그 대선 후보 등록일이 10일과 11일 양일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교체 여론이 좀 높아질 만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1일에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거라서 네. 뭐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너무 과한 해석일까요? 근데 이제 뭐 그런 해석도 저는 정치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변론기일을 2차례나 열었지 않습니까? 예. 2번밖에 안 연 것 같지만 대법원은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어서 모든 재판 연구관들이 이미 거의 판결문을 써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재판한 분들이니까 네. 딱 보면은 이게 법리적으로 이게 맞다 아니다는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번 기일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그 대법관들이 모여서 이 사건 하나를 위해서 예. 12분의 대법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면은 딱 저번 주에 판결문 작성은 바로 가능하거든요. 판결문 작성이 가능하고 바로 판결이 가능한데 오히려 시간을 끌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판결문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만 부여받아서 선고 기일을 잡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이건 법조계에서도 전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계류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었고 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이거와 관련된 어떤 내용이 같이 담길 수가 있을까요? 저는 당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는요. 구체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형사재판이 진행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여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전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관여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다른 사람한테 미룰 수 없는 문제고 대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헌법 84조 논쟁에 대해서 대법원이 입장을 안 밝히고 네. 그대로 뭐 파기환송을 했든 무죄확정을 했든 어쨌든 재판이 그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부터 해서 5개나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가 처리된다라고 해도 4개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가만 놔둔다라고 가정해 보면 네. 1심이랑 2심에 다 계류 중이거든요. 그럼 각자 재판부에서 그 3명의 재판관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대법원이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굉장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죠. 1심에서 어떤 1심 재판부는 이거는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재판기일이 잡아버리는 재판부가 있을 거고 예. 어떤 재판부는 난 멈추는 게 맞는 것 같아라고 해서 아예 그냥 재판을 안 여는 데도 있을 거고 네. 그러면은 누군가 재판을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당연히 이재명 그 후보 측에서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상고를 계속 제기하겠죠. 예. 그러면 한참 몇 달 뒤에나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데 너무 불확실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 그리고 이 재판이 멈추느냐 멈추지 않느냐 하는 거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엄청 갈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좀 좋아해서 자주 부르는 교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좀 가까운 교수들조차도 가까운 학자들, 네, 학자들조차도 법학자들. 이거는 재판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많이 발언을 해왔어요. 예. 근데 그때는 좀 이율배반적인 것이 지난 이제 홍준표 후보가 대선에 출마했던 2017년 대선이요. 그 대선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대법원 판결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뭐 서강대 임지봉 교수라든지 많은 교수들이 재판 안 멈춘다. 예. 대법원에서 유죄로 바뀌면은 대통령실 날아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 공격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교수들끼리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던 재판이 멈춘다라고 하면 네. 그 재판에 피해자도 있고 뭐 434억 원 반환 문제만 하더라도 국민이 피해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권력자와 국민의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권력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냐 국민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은 좀 헌법적인 논쟁도 있고 대법원이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네. 국민들이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을 대선 지나고 정하면 또 그때는 이제 못 정할 것 같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뭐 대선 결과를 알 수 없는 이 시점에 그거를 정하는 것이 좀 더 혼란을 줄이는 방법일 수 있겠네요. 네, 대선 결과도 결과지만 예. 지금은 대법원의 사건이 계류 중이니까 네. 계류 중일 때는 판결문으로서 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내려가면 뜬금없이 대법원이 뭐 보도자료를 낼 수도 없고 네. 사건이 있어야 뭔가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뻔히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헌법 84조 논쟁에 대해서는
내일 입장을 밝혀줘야 된다 이것이죠. 아, 그러면은 내일은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중요하고 이 네.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담길지도 잘 봐야 되겠네요. 네. 3시 그리고 판결문에. 보도 보니까 헌법 그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관들이 투입됐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재판 연구관들이 어떻게 투입되느냐 하는 건 잘 알려지지 않는 보안 사항이거든요. 네. 저는 그 보도가 맞다라고 하면 사실 84조 부분이 판결문에 담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